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1과목 강의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보험 이론에서는 12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가 된다면 과연 어떤 곳에서 어떤 내용이 출제될 것인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위험의 구분, 즉 위태, 손인, 손해, 요 의미가 무언가 요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이라 그러면은 이제 보험에서는 위험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험이란 게 과연 뭐냐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더 나눈 겁니다. 그 위험을 좀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니까 위태, 그리고 손인, 손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또다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태란 건 뭐냐면 보험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그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있죠. 예. 그것을 갖고 위태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손인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의 인, 원인, 그거겠죠. 그렇죠? 그 위험이 발생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예. 바로 그것을 손인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자동차 사고 난 것이 손해의 원인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파손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막 폭풍우나 홍수가, 내려가지고 농작물을 피해가 입었어. 이래 되니까 손해의 원인이 뭐죠? 바로 폭풍우나 홍수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건물이 불이 나게 되면 건물이 타버렸어. 그러면 그 손해의 원인이 뭡니까? 화재겠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손인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 하는 것은 뭐냐면, 야, 손해가 났네. 우리가 이제 제가 이 과목에서 손해하고 많이 우리 깨진 독고치기에서 말씀드렸죠. 그 손해입니다.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예, 그 바로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험 사고로 발생돼선 그 결과물이 피해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바로 손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서에는 아마 이렇게 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그냥 가볍게 제 교재에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교재에도 이렇게 이제 그 안내를 드릴 텐데요. 가볍게 읽어보시고, 이건 읽어봐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태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위험한 상태, 그걸 갖고 위험한 상태니까, 그죠? 위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손해는 손해의 원인이 무엇인가? 예. 손해는 그 결과, 보험사고로 나타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손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것을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보험 이론이 8회부터 이제 그 이론서에 지금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8회, 9회, 10회, 11회 해가 현재 이제 4회 동안에 출제가 됐는데, 이 보험 이론을 만드신 분께서 순수하게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분께서 책을 이렇게 만들으셨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뭐 조금 짜집기한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모호하고 출제되는 내용, 출제된 문제도 보면 좀 이렇게 좀 얼렁뚱땅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좀 왜냐면은 현지에 있는 손해평가사님들이나 손해사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보험에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신 분처럼 그렇게 출제를 하지를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이렇게 분석할 때 또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내용을 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강의에 이렇게 편성을 했냐면, 지금까지 이제 4년 동안이 아직 한 번이 출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보험 전문가 또 있죠? 예, 손해사정사 시험. 예, 거기 보면은 손해사정사 1차가 보험업법하고 보험계약법하고 손해사정이 일어나고 해갖고 각 과목당 40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총 100, 우리보다는 좀 문제가 좀 문항수가 많죠. 근데 이제 손해사정 이론에서 매년 출제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 출제됩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보험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위험이란 과연 뭔가? 예, 그것을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손해 사정사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것은 이것을 출제하지. 우리는 이런 내용만 이렇게 막 짜집기 하다 보니까 요것만 이렇게 안내가 돼 있잖아요. 요것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출제되는 것이 바로 요것이 출제됩니다. 요 내용. 예, 요 내용을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출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2학년, 우리가, 이 위태라는 것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태라는 게 뭐라 했죠? 위험한 상태. 그쵸? 그걸 갖고, 위태라고 한다. 위험한 상태니까, 보험계약 체결 전에도 위험한 상황이 있을 거고, 보험계약 체결된 이유도 위험한 상황이 있겠죠? 예,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는 무조건 놓고 위험한 상태가 있다면 그것이 위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보험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도덕적 해이 많이 들으셨죠? 예, 도덕적 해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 바로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험 계약을 딱 체결하고 났습니다. 뭐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옛날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 사고 발생되면 내가 100% 피해 차량한테 뭡니까? 손해액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보험사고 발생하더라도, 그렇죠. 그 보험회사에서 그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해버리니까 조금 어떻게 되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겠죠. 예, 바로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해이는 주로 언제 요게 이제 생기냐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생기는 겁니다. 요걸 갖고 이제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잘 물어요. 보험계약 체결 이유는 뭐냐? 이렇게 도덕적 해이는 바로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위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갖고 이제 영어로 따지면 moral hazard, 그러죠? moral, 예, 도덕적인 hazard, 위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위태라고 하는데, 뭡니까? 요 해이는 최근에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도덕적 위태 이렇게 하다가 뭡니까? 용어를 그냥 해이로 다 통일시켰어요. 이론서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렇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역선택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역선택 그죠? 예, 암에 걸린 것 같아. 야, 그러면은 이게 암 걸렸으면 미리 보험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죠? 암보험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뭐죠? 위험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 그걸 갖고 역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주로 발생을 한다? 계약 체결 전에. 그렇죠? 계약을 하기 체결 전에 암에 좀 이거 요즘 보니까 자꾸 뭐 이게 두부르고 하고, 야, 이거 혹시 암 아닐까 싶어서 일단 병원 가서 진단도 안 받고 암보험 먼저 가입을 하는 거, 그런 걸 갖고 역선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뭡니까? 생기는 위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시험은 요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2학년 딱 여러분께서도 도덕제의 역선택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두 가지 개념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론서에는 위태, 손인, 손해 이렇게 해갖고 앞에서 한 것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냥 뭐죠? 예, 사고 발생의 가능성, 사고 원인 뭐 이래 돼 있지만 결국 뭐요? 뭡니까? 발생 전에 어떤 뭐 위험한 그 상태, 예, 그걸 갖고 위태라고 한다. 위험한 상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손인은 손해의 원인, 그죠? 원인, 예, 그러니까 뭐죠?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홍수가 발생했다든가,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손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손해는 뭡니까? 보험사고 난 결과물, 그쵸? 예, 얼마나 뭡니까? 그 손해가 발생했는가 할 때, 그럴 때 그 손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에 있는 내용보다도 제가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저는 항상 이게 좀 뭔가 이게 쉽게 이론서의 문헌 그대로 공부를 하면 그게 뭐가 뭔지 몰라요. 왜냐면은 이론서를 만든 분께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다른 책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뭡니까? 오래붙이기 해서 갖다 붙인 거다 보니까 그분께서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직접 본인이 기술해 갖고 책을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내용이 사실 쉽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금 현재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재보험, 그죠? 손해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농작물을 딱 기준으로 따지면 이 위태는 뭐냐? 예,
기후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야 아무리 방비하려고 해도 갑자기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근데 대책이 없죠.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갖고 위태라고 하는 거나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항상 위험한 상태가 지금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농작물은. 그렇죠? 예. 그리고 손인이라고 하는 거는 손해의 원인이라고 그랬으니까 태풍이 우리가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 이게 뭐예요? 자연재해. 그죠? 예. 자연재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죠? 보장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것이 바로 손해의 원인이고 그러면 손해는 뭔가 결과라 그랬잖아요. 결과니까 막 태풍이 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낙하 피해가 막 발생할 거고 우박이 막 떨어져. 그러면 착화 피해가 발생할 거고 갑자기 온도가 팍 내려갔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냉해 피해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손해라고 하는구나. 아예 요런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딱 기억을 내놓으시면 만약에 뭐 위태에 대해서 쓰세요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쉽게 위험한 상태에 갖고 쉽게 떠올리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이론 교재를 지금 꾸준하게 지금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조금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2월 달에 제가 아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부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가능한 한 12월 말까지 이론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작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지난해 교재 가지고 뭡니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처음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께서는 제가 기본적인 요 슬라이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을 강의를 동영상을 올릴 때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책처럼 이렇게 활용해서 보시라고 올려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뭡니까 그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위태, 손인, 손해 요거 이제 개념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요렇게 하나를 공부했지만 요것이 뭡니까 보험 이론에서 두 문제 나온다 치면 제가 금년에 가장 추천할 뭡니까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한 강의로 뺀 거고 다음 시간에는 위험의 분류, 예, 위험을 보장해 준다는데 모든 위험을 다 보장해 줄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 보험에서 뭡니까 보장해 주는 위험이라는 게 과연 뭔가? 예, 그것을 또 이제 학문적으로 또 학자님께서 막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 있어요. 예, 그걸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고를 가지고 왜 공부하는지, 그렇죠? 예, 위험의 분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험의 분류해 갖고 막 그냥 뭡니까 공부해 봐봐야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그쵸? 위험을 보장해 준다는데 이 보장해 주는 위험이 뭐고 보장 안 해주는 위험이 문제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이 딱 머릿속에 도래 기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